대출 고! 자, 오늘은 우리 대출 전문가분을 모시고 사업자와 매매 그리고 법인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사업자 대출 하는데 네. 그 사업자 대출에 뭐 매매, 임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자 대출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020년 6.17 이후에 사업자로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이 전면 다 중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3년 3월 2일자부터 네. 임대나 매매 사업자들을 대출을 허용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아무래도 그전에는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실소유자들과 그 중간에 실소유자들이 너무 안 움직이니까 뭐 사업자들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집값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규제를 좀 많이 할 필요가 네. 없으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사업자라고 해서 임대나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일단은 뭐 종류를 떠나서 대출을 할 수 있게 네, 네, 지금 네. 정부에서 네, 어떻게 네. 풀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뭐 다주택자든 아니면 뭐 주택이 있는 사람이든 뭐 누구나 네.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DSR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규제로 받고 있잖아요. 네. 매매 사업자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사업자 대출은 그 DSR이나 DTI를 따지지 않아요. 그럼 소득만 보는 건가요? 네, 이자 상환 능력만 보는 거죠. 이자만 상환할 수 있으면 네. 대출이 된다. 네네네. 네, 순수하게 주택의 가치만 보고 네. 예, 대출을 해드리는 거죠. 몇 프로까지 되는 거죠? 지금 아쉬워요. 네. 20년 전에는 사업자들은 담보 비율이 80%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0%까지 예, 가능하시고 거기서 60%에서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MCI나 MCG 같은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니까 방 하나 차감하셔야 되고요. 차감하기 싫으시면 신탁으로도 진행 가능하시고요. 그 60%라고 했는데 네. 그럼 감정가 60% 그다음 낙찰가 이렇게 또 가는 건가요? 네, 감정가의 60%나 낙찰 금액의 최고 90%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다가구나 상가주택은 지금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아, 예, 그럼요. 그래서 낙찰률이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 대출에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아, 예. 매매 사업자는 말 그대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네네네. 단기 차익을 누리시는 분들이 매매 사업자이시고요. 네. 임대 사업자는 임대 소득을 얻으시면서 네. 향후에 뭐 양도 차익을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임대 사업자는 그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RTI라는 걸 봐요. 임대 사업자로 주택도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고 비주거용 뭐 상가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도 임대 사업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임대 사업자는 RTI라는 걸 적용하기 때문에 요즘 금리가 그전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RTI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추정 임대료라는 걸 쓰시게 돼서 추정 임대료는 1,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면 그게 추정이다. 향후에 내가 임대료를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하면 RTI 계산을 할 때 70%밖에 적용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이 불리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생각보다 그 RTI가 안 맞아서 대출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매매사업자는 RTI도 보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대출이 가능하시죠. 그러면 두 사업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매 사업자가 그래도 대출이 더 네, 유리하죠. 무난하게 네, 네, 유리하게 될 수 유리합니다. 있다. 예.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법인도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인까지 풀린지는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모든 사업자가 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도 임대 매매 사업자도 주택 구입에 대해서 대출이 안 됐었는데 네. 법인도 역시 사업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법인까지 다 풀렸습니다. 단기에 양도 차익을 보시거나 파신다고 하면 법인도 대출 똑같은 비율로 가능하십니다. 다만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취득세 네, 그리고 네. 뭐 종부세 네. 이런 부분은 좀 꼭 체크하시고 투자에 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도 네. 예, 상관없죠. 대출 잘 네. 되고 상관은 네. 없잖아요. 자, 그러면 법인도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인이 사업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뭐 임대사업자랑 그 매매사업자랑 있다면 취득세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뭐 다
다주택자이시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 취득세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네네. 법인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법인의 종목에 보면 임대도 있고 매매도 있고 다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법인은 또 RTI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평가된 물건을 감정가보다 더 높게 받았을 때는 대출이 법인이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럼 법인은 상가도 RTI 적용 안 받는 건가요? 네. 오, 좋다. 우리 그 법인 그리고 사업자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절차로 좀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마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네. 뭐 입찰 전에 이게 RTI가 맞는지 어떤 게 유리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찰 전에 좀 상담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네. 저는 사건지만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임장 가셔서 조사를 하시게 되면 임대료가 얼마 예상이 된다든지 그런 걸 말씀을 해주시면 RTI가 안 맞는다면 매매사업자로 가셔야 될 거고 본인한테 맞아서 뭐 법인이 있으시면 법인이 유리하면 어차피 담보 비율은 똑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법인, 그리고 사업자, 그리고 사업자 중에 매매, 임대사업 관련해서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대출구의 홍현숙 사무장님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